네, 자 서울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은 상암동의 뉴스킹이 박지훈이라면 정치킹은 아마 이분 아닌가 싶습니다. 별명이 많습니다. 정치 구단주, 정치 고수. 전 정치킹이라고 부르고 싶고요. 또 비서실장이라고 불러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또 국정원장이라고 불러요? 아 근데 그래도 지금 직전 직책이 국정원장이니까. 뭐 좋습니다. 비서실장이 훨씬 낫습니까? 하신 지 오래됐잖아요. 저는 이제 국정원장은 너무 무겁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마다 국정원에서 비밀 가지고 얘기하는 것 네. 아닌가. 그 뉴스에 크게 났습니다. 한 말씀 하셔가지고. 그래서 네. 진짜 우리 국정원이 네. 개혁돼 가지고 저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은 네. 애국심, 네. 헌신을 모토로 해서 굉장히 사랑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국정원에 또 제가 사랑하는 직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위해서 네. 참 국정원장이라고는 좀 안 불러줬으면 좋겠다. 비서실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뭐 비서실장이든지 90년대 뉴스공장 김어준 공장장은 저보다 지원법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럼 또 여기 오니까 또 뉴스 뭐 정치킹이요. 정치킹. 정치킹. 예. 좋습니다. 뭐 사실 편할 대로 부르세요. 원장님하고 저하고 좀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사촌지간 아니냐라고 사촌지간 아니에요? 하는데 요즘 말이죠. 보면은 박지원 KBS 아나운서도 유명하고 네. 박지현 비대위원장도 있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 지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최고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어제 이준석 대표 징계를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국면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김철근 예. 정무실장도 저랑 함께 정치를 했고 네. 굉장히 참 훌륭한 친구인데 뭐 관계로 징계를 받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종범이 징계를 받으면 주범은 좀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운명도 예. 제깍제깍 위험한 길로 간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거를 또 2주를 연기를 해서 다음 달 7일로 소명을 듣고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그 정당의 절차라고 하는 것이 회의 채우고 예.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빨리는 안 되겠지만은 2주 후로 징계 결정을 하겠다 하는 발표를 보면은 이준석 대표에게 고문을 가하는 거죠. 아, 고문입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해라 예.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는가. 차라리 2주 전에 당신이 거취를 결정하라 이런 걸로 볼 수 있다라는 저는 겁니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주범을 네. 압박하기 위해서 종범부터 네. 내가 범자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예, 뭐 이거는 뭐 비유니까요. 예, 처벌이 들어가고 네. 난 김철근 실장도 굉장히 아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그러면서 2주 후다 네. 얘기하는 것은 결정해라 하는 그런 경고가 아닌가. 제가 느낀 거니까 네. 제 느낌이 틀리기도 할 겁니다. 가끔씩 틀리기도 하지만 대다수 맞죠. 그래서 정치 구단이죠. 정치 구단주 여기선 정치 킹입니다. 자, 그러면 일각에서는 쿠데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또 오신환 전 의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좀 반발이 좀 있더라고.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윤리를 구성한 게 최고위 당대표고요. 윤리위에서 결정난 것도 최고위원회나 당대표가 그것을 중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뭔가 좀 거꾸로 된 거 아니냐. 당대표를 윤리위가 왜 자기들이 징계를 하려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까? 당대표이지만 네. 자기 문제가 게재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권이나 네. 그 회의에서 나가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대표라고 해서 윤리가 안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됐든 저는 이준석 대표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 보수당에 젊은 이준석 대표가 들어가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고 예. 또 그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승리를 했다고 하면은 그렇죠. 굉장히 아깝죠.
그런데 물론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도 좀 함부로 하는 게 있죠. 있는데도 저는 진짜 70 삼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무시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은 또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윤리를 구성해서 하라고 한 것 아닌가. 그러면 당 대표가 어쩔 수 없죠. 그 윤리 결정을 당 대표라고 해서 무시해버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따를 수밖에 그러나 없을 어떻게 것이다. 됐든 네. 지금 현재 민주당도 뭐 싸우고는 있습니다만 네. 지금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예. 본래 패배한 당은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지금 전해철 네. 전 행안부 장관도 나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출마 선언했습니다. 하면은 예. 또 서른 예. 뭐 몇 분들은 예. 박용진 네. 이런 분들은 출마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돼가면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승리하고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구태타다.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예. 하지만은 현실은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혹시 창당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좀 유승민 전 의원이 도와줘서 새롭게 이준석 대표 등등으로 창당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뭐 민주당 내에서도 예.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들려오는데 총선을 앞두고 네. 그러한 것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얘기가 되고 또 창당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허.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죠. 지금 민주당 복당을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하겠다고 우상호 대표에게. 근데 복당한다고 말하면 복당되는 거 아닙니까? 뭐 소정 절차가 있죠. 그래도. 있습니까? 네. 그리고 뭐 크게 뭐 하자나 흠결이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복당이 될 것 같은데. 뭐 하자도 있고 흠결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민주당에서 예. 뭐 잘 처리하겠죠. 자, 가서 어떤 역할을 하신다라고 좀 얘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까지 네. 일선에 복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 2선에서 뒤에서 후배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정권 재창출을 하고 예. 또 그것을 위해서 총선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재창출은 이제 네, 협력할 정권을 생각. 받아와야 되겠죠, 민주당이. 예? 정권을 받아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 탈환. 죄송합니다. 네. 정권 교체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네. 총선 승리를 하고. 승리의 길로 가자 하는 후원자 입장이 예. 될 거고 더 크게는 저는 보수와 진보 극렬한 대립을 할 때 박지원은 뭐라고 하는가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싶고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제가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대통령은 선거 때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당선되면은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협력을 안 하면은 실패하면은 IMF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성공하면은 IMF를 극복하고 세계 IT 강국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네. 김대중. DJ.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할 건 협력하고 비난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비판은 하되 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지난 10일부터 예. 방송 활동을 시작했는데 SNS 글들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향한 말씀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4가지 점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인사가 이렇게 해서는 안 인사가 된다. 중요하다. 예. 검찰공화국 만들더니 경찰 인사 보십시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된다. 예. 두 번째는 도어 스태핑. 이게 참 신선하고 좋지만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대통령의 언어가 있다. 세 번째,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를 영부인답게 공적 관리를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에서는 두 곳에서 실수가 나올 것이다. 도어 스태핑,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호 예.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신랄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심지어 네. 뭐 20여 명의 국민의힘 상임고문들이 윤석열 대통령님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그걸 건의를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지금 세계 경제는 폭망입니다. 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절대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민생, 물가가 하늘로 치솟고 있을 때 네. 사정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은 좋지만은 경제는 망하게 된다. 네. 그러니까 검찰은 과거에 살고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정을 하되 간단하고 신속하게 끝마치고 경제로 가자. 네. 미래로 가자. 한 누리호 지금 보세요. 그렇죠. 오늘 GF에서도 탁 네, 대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우주로 미래로 가고 있는데 정치는 과거로 가서 되겠느냐. 저는 그걸 주장을 합니다. 그 복당을 하시는 것도 하시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민주당의 어떤 후원 정치인들 후원하지만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말씀을 좀 하시겠다. 굵직한 네 가지. 그렇죠. 해야죠. 예, 하시겠다. 예. 저는 복당을 하더라도 네. 첫째는 대한민국, 네. 두 번째는 제 고향 호남, 목포, 예. 세 번째는 민주당, 네. 네 번째 김대중 대통령의 그 이념을 이어가는 데 노력을 하지. 목포만 하더라도 네. 18,000원, 22,000원 네. 해상 케이블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제가 목포는 잘 가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해를 하니까. 아하. 예, 제가 또 다음 국회의원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한 번 갔다 왔어요. 안 가요. 오해 살 일은 안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자, 좀 민주당 얘기를 좀 하면 이 질문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강욱 의원 최근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재심 요청까지 하고 당이 좀 두 개로 갈라지는 분위기거든요.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걸 보고 굉장히 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네. 나는 그 팩트는 잘 몰라요. 네.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최강욱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본인으로서 네. 정당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당에서 빨리 재심 결과를 발표해서 수습의 길로 가야지 싸움의 길로 가면 안 된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네. 국민 누가 봐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못하고 생각해요.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총구를 옆으로 아하. 향하지 말고 앞으로 향해라. 앞으로 쏴라. 윤석열 정부의 강한 야당이 돼야 아하.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끼리 총 쏘고 있으면 대통령도 국힘당도 성공하지 못해요. 국민의힘도. 네. 그래서 총구를 앞으로 쏘라. 앞으로 쏴라는데 같이 옆으로 쏜다. 동료들끼리 쏜다. 이 말씀 그렇죠. 지금 하시는데 그중에 처음에 지금 해체 요구하는 경우도 지금 있거든요. 박지원 전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이 철험회라는 이 모임 당을 위해서 해체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정당 정치는 예. 레이 파벌이 있고 그거 인정해 줘야 됩니다. 네. 그러나 항상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해서는 파벌을 해체해라 네. 하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이 지금 가장 잘 못 보고 있는 게 제가 2년간 네. 정치를 떠나서 바라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아. 국민은요. 철험해고 무슨 최강욱 의원 뭐 징계고 관심 없어요. 아하. 지금 경제입니다. 경제 민생이다. 예.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 대선 패배하고 뭘 하겠습니까? 수투핏, 네. 이카라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 예. 지금은 경제입니다. 경제다. 예. 민생 문과고. 그래서 민주당이 빨리 수습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당대회도 잘 치르고 네. 또 민생으로 윤석열 정부의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것을 네. 제동을 걸어서 성공할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협력하고
노력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당대회를 잘 치러야 되는데 전당대회 관련해서도 갈등이 많습니다. 어제 전해철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게 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압박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압박할 수 있죠. 압박할 수 있다. 예. 그건 정치는 다 그런 거예요. 아하, 예. 정치는 다 그런 거예요. 저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당대표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아 기억납니다. 2013년인가 14년이었죠. 이분들도 투표 3일 전에 룰을 바꿔버렸어요. 예. 되게 싸우다가 제가 승복을 했죠.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싸워요. 네. 싸우더라도 금도를 지키고 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전해철 장관이 그렇게 훌륭한 모범을 보인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자극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이재명 의원 출마할까요? 저는 이재명 의원 출마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하는 것이 민주당 전통이에요. 그런데 박용진 의원 같은 분은 이 국민 경선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그렇게 그 룰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뭐 어떤 룰이든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나가야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룰은 전당대 준비위원회에서 또 선관위에서 잘 만들 거니까 무조건 나갈 것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민심은 당대표 나오지 마라. 그런데 당심은 70%가 넘더라고요. 지지를 해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딱 한 달 만에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1등이 차기 대통령 후보 1등이 이재명이에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했는데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한동훈 장관이 3등이더라고요. 그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심과 당심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구나. 같이 가는 것이다. 그리고 더 문제가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와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분 처음에 대통령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윤석열 정부 법무부 검찰이 이재명을 민주당 당대표로 만들어주는 코스로 가고 있더라고요. 조사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이게요. 민주당의 전통은 전통은 위기가 오면은 당원이 뭉쳐줍니다. 그래서 저는 두고 봐야겠지만은 그건 이재명 본인이 결정할 문제예요. 누가 나오라 나오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다. 자,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아직 좀 불이 붙어야 되는데 세대 교체론. 97 세대 교체론 얘기하고 있습니다. 798, 789. 789. 세대 교체론이 신선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좀 도전을 해서 우리 민주당이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당이 되기를 바랬는데 789 세력이 지금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지만은 저는 뭐 박용진, 뭐 강동원, 강훈식, 뭐 전재수 의원, 전재원 이런 분들이 저는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도전을 해서 당을 좀 생기 있게 만들어라. 얼마나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얼마 없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 최근 지지율 조사 보니까 국정 지지율이 지금 데드크로스 반대가 났어요. 부정이 더 높아졌어요. 부정이 어제 높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탈원전 관련해서도 또 지금 좀 발언이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저는 짚어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 2년 하면서도 해상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병행해서 원전을 해야 된다. 참 재밌는 것은 제가 아랍에미리트를 갔는데 산유국가 아니에요? 우리 원전을 수출해서 지금 활발하게 하나는 가동하고 4기 중에서 3기는 지금 건설 중인데 한 UAE의
우호 상징으로 원전을 내세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원전 안 하는 것은 그건 나는 반대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반대하셨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했는데 원전은 세계적으로 이슈가 돼 있습니다. 탈원전 국가도 있고 원전 국가도 있고.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정책을 지지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언어를 써야 돼요. 아하. 이게 도어 스태핑에서도 문제가 되지만은 이번에는 원전 업체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5년간 바보짓 그거 지난 5년간 바보짓 됐다. 이건 대통령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영부인의 공적 관리가 안 되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사가 경찰 또 뭡니까 그게. 지금 소동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991년도에 내무부에서 경찰청이 독립돼서 31년간 경찰이 발전했고 정치적 중립의 길로 상당히 가 있는데 이걸 다시 과거로 돌려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 거기다가 또 인사 저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지지도가 떨어지는데요. 저는 어떻게 5년간 바보짓 했다? 제가 해도 나쁜 얘기지만은 대통령의 언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를 탓하지 말고 당신만 똑똑한 짓 해라. 똑똑한 짓 하면 되는 거예요. 똑똑한 짓 해라. 알겠습니다. 자, 많은 얘기를 좀 듣고 싶고 또 준비한 내용이 많았는데 제가 참 또 질문이 또 어색하고 또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올해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촌간에 뭐 사촌간에 저 형님이신데 자 매주 좀 출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뭐 방송주 부탁드려야지. 목요일날 아침에 고정으로 하자. 요 시간입니다. 요 시간 하는 뭐 PD하고 작가하고 우리. 자 약속했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정치킹 출연료 많이 줘야 돼요. 출연료 제가 안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킹 박지원 전 비서실장 함께 할 테니까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